빗자루 우리 선생님 머리에다가 빗자루 쓰면 좋겠지 않겠지? 열받겠지. 똑같아. 식물도 똑같아. 그래서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물도 쓰러지면 바로 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봤을 때 산하고 한 인적이 드문 인적한 산기슭 대신은 사람이 드문 한가한 곳과 사람이 사람과 차가 많이 나는 길 옆에 꽃을 보게 되면 길 옆에 있는 꽃이 월등월등해요. 같은 거죠. 한적하고 여유로운 데는 꽃 안 피던 게 느낌돼요. 길가에 있는 것은 다음달 한 3월 한 초중반만 되거든요. 바로 여기 민들레 피고 봄꽃 펴버립니다. 저 한쪽에는 필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예요. 자기가 본연의 생존 전략이죠. 자손을 번식시키는 수단이고 꽃을 많이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도전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각 나라마다 종자은행이라는 걸 다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작년 11월 달에 뉴질랜드에 세계적인 종자 보관소가 있어요. 뉴질랜드에. 거기에 세계적으로 자기 토종 종자들, 자기 종자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똑같이 보관을 해놔요. 우리나라가 잘못됐을 때 거기서 우리 후손들이 꺼내다가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 종자은행이 굉장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종자은행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백두대간 수목원 하나 있고 하나는 국립종자원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뉴질랜드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생물적 다양성에 대한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갖다 치고 세 번째를 제가 한번 더 설명하도 좋은데 시간이 좀 그러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나 토종식물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뺏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구상나무를 아직 뺏기진 않았어요. 식물명이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미스김 라일락, 미스박 라일락, 미스제 라일락 다 들어갔죠? 그럼 그 미스비 라일락은? 미스비 라일락. 저 김이방 리 다 나와 있어요. 라일락. 그거 원종이 무슨 나무예요? 수수꽃다리. 그게 원종이에요. 그 6.25 때 선교사, 미국 선교사 우리나라 와서 그걸 갖고 왔는데 이름을 까먹은 거야. 수수꽃다리를. 그래서 식물명을 등록을 한 게 미스 김 라일락. 이게 라일락이거든. 수수꽃다리가. 그걸 자기는 미국에 가서 식물명을 미스 김 라일락을 식물 등록을 해놔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북한에서 구해줬다고 하지만 유엔에서 구해준 거겠죠. 우리나라 것을 대대 침략을 해버리는 뭐를? 미스 김 라일락을. 수수꽃다리를 갖다가 지네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봄나물 많이 나올 때죠. 여러분들 참나물 모르신 분 있어요? 참나물.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게 진짜 참나물일까요? 외래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참나물은 다 외래종이에요. 뭐요? 일본종이에요. 파드득이라고.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는 파드득이라고 종자로 파드득이라고 써 있었어. 그러니까 워낙 안 팔리니까 참나물 이렇게 파니까 엄청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식품의약체가 신고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나라 식물 이름이 똑바로 찾아서 기재하게. 파드득은 파드득이지 왜 참나물을 표기하냐. 우리가 참나물 따로 있어요. 얼띵 맛있어. 그 차이점이 뭐냐. 한 가지 제가 팁을 주면 파드득 나물은 이파리가 세 개잖아요. 프로바처럼. 가운데나 이파리가 다 연록색이에요. 다. 전체 한 색깔이야. 근데 참나물은 이파리 세 개 가운데가 붉은빛이 들어요. 붉은빛이 들고 줄기는 붉은빛이 들어요. 같이 생으로 딱 씹어보면은 얘는 비린내나고 참나물은 진짜 고소한 냄새나요. 향이나 맛이 달라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점이 많은 것도 다 그래요. 여러분도 당귀 많이 알죠? 쌀밥집 가면은 당귀파 나오죠? 무슨 당귀예요? 1단계예요. 우리나라 당귀가 아니고. 그럼 1단계라고 써야 돼. 근데 당귀라고 하나요? 당귀는 없는 우리나라 당귀가 있는데 당귀라고 하면 이제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 참당귀, 토당귀란 별칭을 달아줘야 우리나라 분들 나온다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다 뺏겼어. 다 빼앗긴 거예요. 침략당하고 있어요. 빨리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아깝죠. 아쉽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세 번째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평안 공유를 한다. 이것을 뭐냐면 2023년도니까 2021년도에 독일에서 데커신이라는 물질을 개발을 해요. 발견을 합니다. 데커신이라는 식물이에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데커신? 데커신이라는 성분은 뭐냐면 무릎 관절, 뼈 관절에 아주 특별한 그 작용을 해주는 관절약의 주 원료입니다. 데커신이라는 게. 근데 그 데커신이라는 성분을 어디서 뽑아낸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토종당귀, 참당귀, 방금 그 참당귀에서 발견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건강생식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참당귀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다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적 공평, 유전자원의 이용. 우리나라 참당귀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판매하고 이익이 나오면 공정하고 공평히 우리나라한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요. 이제 참당귀를 써서 데커신을 뽑는 순간부터 우리한테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중요성이 뭐냐면 생물 다행사에 보존을 해가지고 참당귀를 보존해 놓으니 독일에서 그 물질을 찾아내서 상품을 만들어 돈이 생기는 거야. 돈을 주더라. 이해가 되셨어요? 뭘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토종 자생식물을 보존해야 된다. 그럼 보존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외국의 돈이, 로얄티로 돈이 들어온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유엔에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나고야 의정서에 우리나라는 1992년도가 아니고 20년 뒤가 언제예요? 2012년. 2012년도 2월 1일 날 나고야에서 의정서에 우리가 협약을 해요. 나고야 의정서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래서 2012년도 나고야 의정서에는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하고 나니까 한 20년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제가 환영하고 반기고 이걸 빨리 전 국민한테 알려야 돼요. 전 국민 필요 없어. 농가들한테만 알려야 된다. 외래식물 쓰지 말고 외래식물 하고 우리 걸 널리 보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래종을 보급해갖고 널리 퍼뜨리면 누가 이익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여기에 대한 이득을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전 인류 사업 필요해야 된다. 자, 아까 똑같아요. 종자는 꼭 씨앗을 가지고만 분식시키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종자 육묘 사업에서는 바로 접목이나 삽목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저 이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부사몇 개 모르고 노란 것은 뭔 나무냐. 한 나무 중에 두 개 달리는 게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접목. 여기 좀 많은 다양한 것들 제가 사진을 못 올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동맥나무 이런 것도 다 접목을 통해 육묘 사업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딸기도 왜 재배하려고? 왜 보솔 재배 보시고 제가 작년 충무공원에 국제 박람회했죠. 대한민국 산업박람회. 이걸 내가 갖고 나가려다가 욕먹을까봐 안 갖고 나왔었어요. 이거 화분에다 걸어가지고 밑으로 쭉쭉 떨어지게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딸기 모자 얼마씩 팔았어요? 2,000씩 팔았어요. 그죠? 그거 하나 이거 화분에다 넣어가지고 거리에다가 이거 걸어갖고 딱 면을 끌어버리면 10,000원이야 이게. 딸기 농사 왜 쪄?
딸기 이거 한국에서 많아서 생산하고 있어요? 옥수수 이거 마늘 살려 안 살려요? 일반 주부라고 생각했을 때 집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 집에 마늘님 사가서 안 사갔어요? 사장님 100% 산다니까? 왜 여기 농사 짓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육류사업이에요. 여기서 키워갖고 요 화분에다 걸어서 딸기만 내봤어요? 토마토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사진이 그런 사진들이 제가 되게 많은데 육묘사업에 우리 육묘 종자 육묘 교육에 있는 사진이라고 이거 만드는 것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 육묘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생산할 수가 있다. 투잡 돼야 안 돼요. 재택사업 돼야 안 돼요. 다 된다니까요. 아까 이렇게 동백나무 요게 지금 6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요거 하나 딱 상봉해 놓고 딱 키워갖고 69,000원에 이게 자 열리지 나무 귀하죠. 야생에서 보려면 내가 만들면 돼요. 일도 안 나. 가지나무 두 개 물다가 붙여버리면 붙이는 게 뭐 일이야? 열리지 나무 만들면 일도 아니야. 이게 우리 육묘사업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야. 씨앗 파종해서 개체수 늘려서 하는 거 됩니다. 100원 투자에 1,000원 사업 돼요. 이것은 100원 투자에 1,000원이 아니라 100원 투자에 만원 버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원 버는 사업이에요. 10원 투자에 1,000원 버는 사업이라고 10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육묘사업이다. 이거 허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교육만 받는데 할 줄 아는 교육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쓸데없이 꽃팔고 있지 말자고 그래 우리 꽃팔고 있지 말자고 이게 꽃팔자고요. 네. 자 종자육묘사업 현실감이나 종자회사 우리나라 종자회사가 없어요. 아주 IMF 때 외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종자 목표가 없어요. 외국 계열 회사들만 있지 우리나라 없습니다. 한미종묘 뭐 어디요? 한농? 한농? 한미? 다 종자 생산하는 데 아니에요. 수입에다 파는 데지. 네. 종자회사라는 것은 옛날에 홍명종묘가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중천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최종밭이 엄청 많잖아요. 어미를 키워가지고 종자가지 밭들이거든. 종자를 받아 그 종자를 팔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그게 외국명으로 바뀌었죠. 외국 회사로. 이게 종자 회사가 없다. 그러니까 종자는 우리나라 토종 종자, 야생 종자들은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공간을 해야 돼요. 능력이 있으면 하세요. 배워갖고 허가 내서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에요. 그 다음에 육묘회사는 많죠. 육묘회사는 많아요. 근데 다 개인입니다. 회사 단위가 없어요. 개인, 영농조합 법인 위주로 가요. 근데 거의 다 뭘로 나눠져요? 원예작물 또는 화훼작물밖에 없어요. 또는 일부 묘목 이런 업체밖에 없습니다. 야생화, 약용생활 하는 데는 전부예요. 설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량 품목 두세 가지, 너댓 가지 발화 잘 되는 거 기술이 크게 필요 없는 그런 육묘들만 나오는 추세예요. 육묘가 지역별로 소수밖에 없고 부천의 육묘에서 몇 개 있는지요? 우리 세종시에 오신 분들 많아서 제가 꼭 기준을 세종시 봤네. 천안에 육묘에서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회사는 영농조합 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있죠. 근데 거기 가면 일하는 사람들 절대 그 기술 안 가르쳐줘요. 배추씨 넣는 거, 무씨 넣는 거 다 자동화가 돼, 기계로. 꽃씨 전부 다 기계가 돼요. 왜? 3mm로 다 발화되니까. 특별한 기술 없어요. 좀 더 계량품이니까. 근데 야생종은 계량이 안 되는 거라 원리 원칙대로 가야 돼요. 원리 원칙. 그래서 원예작물과 화훼작물 묘목은 다수는 있지만 지역별로 우후축순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다. 그것도 안 가르쳐줘 그 사람들이.
또 5년, 10년 일해봐야 조금 알지 나가서 참 못해요. 6년. 6년 교육을 정확하게 받아서 요걸 하게 되면 아주 수월하다. 약용식물, 작물, 야생화 하는 데는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있다 하더라도 소품목 몇 가지 안 되는 우리가 자생하고 식물이 약 5,600가지예요. 우리가 자생하고 식물 5,600가지 중에서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야생화할 수 있는 것이 약 3,300종. 3,300종 중에서 약 우리 전국에 있는 농가들에서 야생화를 하고 약용량을 한 품종을 따지면 약 30가지도 안 돼요. 30가지도 안 나가요. 거의 똑같은 것들만 해요. 유일하게 저희 세종약초원에서만 1년에 한 7, 80가지 종자가 없으면 못하니까 주문 안 누르니까 못하니까 그렇지 거의 모수를 갖고 있는 건 500여 종을 갖고 있으니까 모수만.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저희는 다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로 육묘 사업을 할 때 씨앗으로 하는 경우와 삽목이나 접목을 통해서 고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육묘 사업 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업으로 하는 게 좋아요. 큰 돈 안 들이고 본업을 할 수 있다. 자, 창업비용을 한번 봐볼게. 기본 투자 비용이 1,0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비용이 똑같아요. 교육비용은 거의 50에서 100만 원 들어갔고 장소는 하우스 기준도 있습니다. 다 같은 임차에서 300평 기준으로 조금 저희가 하라고 해요. 본업을 할 때 300평 기준은 왜냐면 농업인으로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경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경제 등록을 하면 300평 이상은 해야죠. 300평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기준치가 300 임대하는데 연간 30에서 50만 원 들어간다. 시설비 하우스 50평 되는 게 약 1000만 원 들어가고 기타 시설비는 한 200만 원. 농자재 비용, 모수 구입 비용, 씨앗 또 종국 구입 비용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만 육묘 공장을 차릴 수 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다 소비성은 없어요. 고정 비용이지. 고정 비용. 추가 비용은 농자재 비용만 그 다음에 모수도 내가 며칠 모수 구입해 놔버리면 단연생들이니까 중간 계속 채취하겠죠. 네? 초기에 모종 구입 비용이 좀 들어갈 뿐이지 이거 구입해도 다 생산해서 판매용이에요. 모수 구입 비용이 좀 들어갈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교육 비용 뭐 평생 이것은 한번 써먹으면 배우면 평생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 비용은 아까워지 마라. 아까워지 말고 임차료는 평균적으로 받아는 인간한테 도시세에 평당 10만 원, 아니 1,000원이면 어딘지 다 그래요. 1,000원이에요. 세금시에서. 네,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되고 시설 비용은 요새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하우스는 이거 한번 설치해놓으면 기본이 10년, 20년 가잖아요. 10년, 15년 정도 가니까 고정 비용으로 한번 투자 비용이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약 나머지 다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한 500에서 700 정도면은 충분하다. 1,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하우스도 있고 내 땅에 하우스가 조그만 게 있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자 비용도 큰 돈이 안 들고 창업 내지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투자를 할 것 같으면 1,000만 원도 안 들죠. 지금 조그맣게 하면은 1,000만 원이면 500만 원도 안 되지. 보수 비용만 있으니까. 자, 신소득 아이템. 자, 육묘 사업을 했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육묘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신소득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은 정원 산업을 저희가 본다고 해요. 아까도 그 소재 잠깐 말씀드렸죠. 최저 비용 창업 아이템이다. 정원 산업은 정원 산업에 알기 위해서 사양 산업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양 산업, 우리 정원 산업하고 반대되는 사양 산업에서는 바로 아까 반려동물,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조경업, 뭐 이런 것들이 사양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원 산업이다. 그 정원 산업이다고 좀 광범위하게 좀 보일 수는 있는데요. 아주 장점이 있어요. 이건 전문직이 될 수가 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한다 보면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 사업도 할 수 있고 전문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 본업과 투잡을 또 재택사업도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정원 산업이. 자, 육묘 사업을
사업은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에요. 틈새 시장입니다. 육류 사업은. 그러나 신소도가 있던 세 번째 정원 산업은 바로 세계적인 추세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추세가 뭐였죠? 식물적 탄소 중립에 대한 의한 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식물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추세, 두 번째는 정원 산업이다. 똑같은 식물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정원 산업은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바로 유료를 가지고 투자나 재택을 병행할 수 있다. 두 번째 틈새 공략은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네. 그렇기 때문에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작이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실내외 정원 설계, 꾸미기를 통해서 충분히 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어떻게? 교육 사업을 통해서. 또 직접 내가 창작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원 투자해서 1,000원 버는 수입이다. 이게 정원 산업이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그리고 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배울 때만 돈이 들어갔죠. 교육비. 우리 아이들 또 내지는 나 자신도 평소에 내 교육을 받을 때 돈 얼마 들어갔지? 자, 우리 막둥이 선생님. 예. 지금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 얼마 들어갔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4천 넘게 들어갔겠지. 4천? 4천만 4천만 원이면 대학 졸업하나? 안돼 이런 거 없는 자기 돈 안 썼다고 내가 까먹는겨.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한테 아버지가 뭐 낳기 때문에 2억을 써서 1억 써서 따지는겨.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나올 때 4천만 원 몇 개 안 그랬을까? 그렇게 치면 한 3, 4억 들죠. 그 얘기를 하는 겨. 그랬는데 그 3석을 들여서 배워가지고 써먹어지는데 못 써먹었잖아. 그게 안타깝다고 내가 첫 시간에 많이 잃었고. 그런데 100만 원 투자해서 배우십시오 하면 안 배워. 평생 써먹을 건데. 평생 써먹을 건데 안 배워요. 자, 한 번 배워두면 우리 학교 저 선생님들,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평생 똑같은 3석 들여서 배웠어요. 그래갖고 교육에 임용이 됐어. 그 다음부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다시 또 들고 교육 받는 건 돈 들어간다니까. 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냐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자기 역량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외 투자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운 돈을 교사로 입문하는 순간 어떻게 입만 갖고 가서 떨면 다 돈 나오잖아. 이게 교육사업이에요. 배울 땐 돈 들어갔지만 내 사지 멀쩡하지 않아도 돼요. 입만 멀쩡하면 돼. 입만. 입 중심을 굉장히 좋아해. 내가 엊그제 식당 갖고 넘어져가고 입 깨는 경우가 다행히 좀 많이 났었어요. 욕 깨져서 갖고 입 많이 못하면 어디 강의 못하잖아요. 그죠? 나 일요일까지,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이제 강의했단 말이죠. 매일 하니까. 그거 뒤진 줄 알았어요, 이틀 동안. 입만 조심하면 돼. 그럼 먹고 사는데 아무 짓이 없어요. 내가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돈 얼마 들어갔겠어요?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10원도 안 들어가니까 나는 여러분들 다 해주는 거고. 이제 우리 협회에서는 요거 이제 자재 이거 만들어 주느라고 이제 돈 썼죠. 그럼 어차피 뭐 협회야 뭐 공적 기관이니까 치고. 배워두면 교육은 배워두면 교육사업으로서 다 수입이다. 그래서 10원 투자에 1,000원 버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게 교육사업이에요. 근데 교육은 누구나 해요? 왜? 선생님 교육 하라면 못해요? 배웠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면 할 거 아니야 다. 네. 배웠는데 못하면 바보지. 그죠? 배워서 교육사업이다. 그게 제일 우리 여러분들하고 제일 합당으로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정원산업에서 써볼 수 있어요. 정원산업. 왜냐하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기술교육이 필요해요.
전문적으로 육명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죠? 바로 다 전문적이 필요한데 정원사는 기술 교육이 크게 필요치 않고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조립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식으로 볼게요. 공방 운영을 통한 작품 활동하는 거예요. 공방 차리는데 삐까뻔쩍한 장소에서 서울 서초동에서 공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생님, 서초에서 공방 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리고 싶어요. 만화는 지nik도 있고요, 만화는 지nik도 있고. 그럼 공방은 어디서 차려야 돼요?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는데 투잡, 쓰리잡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죠? 아까 사업할 때 우리가 소비자의 좋은 가격대 얼마짜리라고 했죠? 5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대 판매할 물건 만들 때, 소비자가 생성될 때, 서초동에 있는 우리 그 주부들이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쪽팔려서 안 사요. 아주 승질나게 해. 거기는 한 300만 원, 500만짜리 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공방 운영을 통한 작품. 가르칠 때 교육비 나오죠? 판매할 때 돈이 나오죠.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방은 하우스도 괜찮아요. 하우스도 괜찮고, 허름한 건물도 괜찮고, 외곽에 있는 이런 점포도 괜찮고, 이런 데서 뭘 만드느냐, 작품을 만드느냐. 야외 정원, 실내 정원,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니 정원, 테라리움, 비바리움, 페어리가든 디시가든 등등등등 얼마든지 작품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방 운영과 교육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실내외 정원 설계를 하고, 이것은 이제 정원 설계사로서의 활동을 무궁무진하게 마치고 앞으로 정원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무조건 배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 실내. 지금 대세가 실내에다가 거실에다가 정원 꾸미는 거예요. 실내 정원. 실내 정원 꾸미는 한 평짜리, 반 평짜리. 실내 정원. 기본이 한 평짜리가 3천만 원 나와요. 견적이 3천만 원 나와요. 한 평짜리 정원 꾸며주는 거예요. 실내에다가. 야외에는 1,000만 원 나오고 한 평짜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이 높은 그런 분야다. 그럼 이제 야외 정원이나 실내 정원, 미니 정원, 테라리움, 비보리움, 페어리 같은 디시 같은 뭔 용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쪽에는 대답이 없으시네. 네. 자, 이겁니다. 공방 운영 통한 작품이었어. 맨 좌측에 있는 우측이 저한테는 우측이죠. 여러분들 보면 좌측에 있는 저게 테라리움입니다. 테라리움이라는 것은 유리관입니다. 유리관. 유리관이 요즘은 아크릴로 이쁘게 나와요. 어항식으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곤충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테라리움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어항 속이에요. 고기 없죠? 물이 없어요. 여기는 식물을 키운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꼭 이런 분해가다만 키운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완벽하게 다 버리셔야 돼요. 간혹가다가 이제 어떤 기회 되면 제 수업에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모든 고정관념을 다 버리셔야 돼요. 제 수업은 고정관념에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이런 테라리움을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판매, 교육을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고기 몇 마리를 넣어놨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비브리움입니다. 네. 그래서 저런 그 다음에 미니가 이런 거. 일명 누가 보면 석부작이다, 목부작이라고 얘기 표현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석부작, 목부작 표현 안 합니다. 돌에다가 나무를 붙여서. 자, 항아리를 깨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나 돌을 붙여서 식물을 키우는 페어리 가든. 이런 식들이 자료가 어마어마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방을 차려서 직접 수강생 모집해서 수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자재 팔고, 내 기술 팔고, 내 지식 팔고, 이걸 좀 하면서 전시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우리 그 수목원이 아니고 작년에 그 세종시 그 박람회, 정원 박람회 할 때 저희 협회에서 이 작품들 다 갖고 나가서 전시회 다 해놨었어요. 다 해놨어요. 그런 것들 보고 수업을 통해서 작품
작품 활동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매되고 다 고가비가 판매가. 근데 저가형이 있어요. 아담한테 하는 것들은 다 저가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더 고가로 나가는 것들이고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젊은 층 20대, 30대 초 정도 되는 우리 여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요 한 가지만 바뀌어요. 테라리움. 테라리움 한 가지만 가지고 공방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주로 뭐냐면 고객이 아이들이에요.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테라리움 이거 만들어가기. 요만한 건 10,000원짜리. 뭐 2기밖에 안 들어가요. 2기밖에. 그렇게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돌립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약용식물과 딸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미니 정원을 만드는 풍경을 만드는 딸기 갖다 이렇게 할 생각을 해보셨죠? 네? 자, 천남성, 둥글레, 요거 이제 저 원추리 이런 것도 다 작품 만들면 팔기 하나에 우리가 2,000원 팔던 거 여기다 안 치는 순간 2, 3만 원, 3만 원, 4만 원이에요. 아까 화분에다가 딸기를 많이 달리게 하면 10,000원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작품이에요, 이건. 아까 그 작품이 아니고. 작품을 만들면 가격대가 똥튀야 되죠. 왜? 작품에 가격 정해져 있어요. 작품에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 제시하면 돼.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대 파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작품들은 저가형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권장하는 게 육묘 사업하고 정원 해석사 이 수업들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비전이 있는 다가오는 지금부터 벌써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들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차이점이 여기 오신 분들은 그림을 다 보잖아. 여기서 안 오신 분들이 다 볼 수 있어. 차이점이 다르게 분밀하다는 거죠. 제 교육 시간에 보는 프로그램과 나눠주는 자료는 완벽하게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원산업 사업비용 1,300만 원 들어간다. 교육비 50여 만 들어가고 자가또는 2,000원, 이제 20평 기준에 20평이 엄청 커요. 이 교육장이 20평입니다. 우리 사무실 전체가 60평인데 현재 이 교육장만 20평으로 제가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20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10평이면 됩니다. 10평이 충분해요. 그래서 1차로가 20평 기준에 그 지역에 따라서 시행착이 있겠죠. 시설 비용은 20평짜리가 됐던 10평짜리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우리가 매장 하나 해보면 아무 매장이다 하죠. 식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인테리어 비용 20평이면 인테리어 비용 얼마 들어갈까요? 1억씩 주고 20평에 1억씩 주고 누가 해요 그거 인테리어 식당하는데 20평에 인테리어까지 요만한 거에 얼마 들어가요? 거의 500. 평당 500 들어가요? 하긴 내가 저기 카페 80평짜리 카페 해주는데 점점 뽑아보니까 800만 원 달라고 그래. 카페 싼 건데. 평당 800. 아, 평가 안 하고. 네. 평당 800이라는 것도 80평짜리 그냥 1,200에 다 해줬어요. 내 손이 인테리어가. 왜? 여기는 안 나오네. 80평짜리 인테리어 1,200만 원에 다 해줬다니까? 저기요. 야경식물. 네, 우리 약용식물 그걸 다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자 이거 하는 것은 인테리어 비용이 없다. 시설 비용, 기타 시설 비용 200만 원. 그래서 작업 다이하고 뭐 이런 걸 짜는 진을 다이예요. 근데 여기가 교육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라 그러지? 학원인가를 받나요? 네? 학원인가 같은 거 받아야 돼요?
저희는 학원 인가가 아니고 농진청의 인가를 받았죠. 농업진흥청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데예요. 그러면 뭐 교육청에 뭐 인가받고 그럴 필요성은 제일 만약에 중요한 게 되면 저희가 임업교육을 하면 산림청 인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 농업에 관련된 거니까 농림부로서 인가를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거죠. 학원 등록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등록 안 해도 그냥 그냥 인가를 받았으면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요. 교육 인가를 받으면 다 됐죠. 아니, 대부분은 이제 학원인가에도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기관이면 학원인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인 것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농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거는 이제 교육부 관할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 교육부 관할에는 우리가 학습적으로 뭘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수업을 갖고 할 때는 교과적인 걸 할 때는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임업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산림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농림 쪽에는 우리가 농림부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각 기관별로 하는 건데 그렇지 지금 만약에 내가 조그만 안 해도 돼요. 사업자 한가가 등록하면 돼요.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만 네. 내서 사업자 등록. 우리는 전문적으로 전문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개인이 이제 사설을 하면 사업자 등록은 교육으로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은 종목은 교육이야. 종목만 예. 그리고 업체를 서비스적으로 업체를 농업? 채용 교육이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타 여기 이것만 충분하다. 그 다음에 농자재 비용, 모수 구입 비용, 농무기 잡아서 3천만 원이면 된다. 근데 여기서 종자 정원하는 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은 크게 뭐 들어갈 돈은 없어요. 제일 크게 들어간 돈이 임대료, 이거요. 보증금. 그것이 그 외에 들어간 것은 시작할 때 종자 및 초기 구입, 모종 구입 비용 500만 들어갈 일이 없어요. 5사람 하는데 막말로 20만 원이면 되는데 500만 원이 왜 들어가? 농자재 비용이라는 거는 농자재는 뭐냐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항이라든가 항아리라든가 이런 돌이라든가 수반이라든가 이런 용기 그게 기부. 농자재로 들어가는 거 농자재에서 우리가 표현하기는 재료라고 안 기존 아. 그리고 이제 모종 구입비는 여기 식물들 그러니까 육묘학을 배우고 내가 식물을 키워서 이걸 다 만들면 모종 구입 비용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 모종을 내가 만들지 못하면 사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네. 여기서는 계속 되길 수가 있는 거죠. 뭐 대중랑 하는데 장사 속이 되고. 일단 네. 구입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그렇죠. 본인 이건 다 가능하다. 아. 언제든지. 아니 요즘에 수업을 했는데 만약 그런 거 못 구하고 원래 이런 거 하는 데는 식물 구입하는 데를 그냥 화훼단지 가면 많이 팔아요 라고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작품 활동하려면 그 내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그 작품에 맞는 식물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 그것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창업할 수 있다. 임대료가 안 들어가면은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스쿨이라고 하죠.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가 안 들어가고 내가 정상에 예, 집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이것은. 20평 정도에 저걸 할 수 있다면 예, 아니 10평 거실에서 거실은 이런 테이블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예, 이 테이블 2개 들어가고 의자 놓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집안 거실에서 하는 걸 우리가 홈스쿨이라고 해요. 집에서 수업을 한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매점 공방을 두고 있으면 전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전시 판매가. 가정집에는 아무나 와서 구경하고 못 들어가니까. 네. 공방을 해서 해라. 네 번째 신소득 장막과 대체 장막 설정 방법.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